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토요일이고 한국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위크엔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조금 날씨가 더운 것이 멈춰졌고 제 창밖에는 빨간색 제라늄이 보입니다. 핑크색 제라늄과 빨간색 제라늄이 조금 개성이 달라요. 핑크색은 사랑스럽고 빨간색은 정말 확실하게 자신만의 멋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더운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위크엔드 리뷰 주중에 일어났었던 일을 조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플러스 좀 새로운 뉴스들을 입혀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모두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까요? 주식 시장의 흔들림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국 안에서 보는 이런 북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께 독일의 슈피겔이라는 한국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언론보다도 어떤 부분은 더 존중을 하는 슈피겔이 지적을 하는 지금 북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중대한 사태가 나니까 다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전혀 바뀌는 것이 없이 그저 아주 점잖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를 더 오래 해왔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 자중해라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북한은 이미 괌 인근의 해역에 미사일을 핵을 실은 것은 아니지만 발사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도록 이제 중국이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으로서도 너무 아주 당당하게 날짜 몇 번까지를 얘기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미국 언론은 요 며칠 계속해서 북한이 괌을 향해서 국제해역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기 끝까지 미국이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각도에서 한반도냐 괌이냐 수많은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사드를 포함해서 미국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미국의 대응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한반도, 특히 이제 한국에 아주 많은 인명 피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결국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함부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처럼 뭔가 좀 수위를 낮춰달라는 그런 대화를 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여러 세계의 투자가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1990년부터 91년도 1990년 여름부터 그 다음에 겨울까지 걸프전 때, 그때는 좀 투자가들도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2003년도 3월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역시 가능한 시나리오 같은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메인스트리트에서 월스트리트라든가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좀 대책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평소의 말, 사실은 김정은의 말이라기보다는 김정은 경우는 연두교서,
그때 이제 그 좀 긴 뭐 10몇 분에서 20몇 분 정도의 말을 하고 그 다음은 전부 그 대리인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에서 그 보지 못한 그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국이라던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런 말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대꾸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제 저는 또 그런 경우는 참 드물게 봤어요. 드물게라기보다 처음 본 것이죠. 국무장관이 맨 왼편에 서 있고 휴가지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중간, 니키 헤일리, 국가안보 그 보좌관, 그 맥메스터까지 4명이 서서 기자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제 더 그 강하게 나갔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지금까지 몇 번 해왔던 그 위험스러운 말의 뜻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내 말은 내가 한 말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을 보면은 괌의 주지사가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그 괌의 주지사가 주지사 관저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집인 것 같았어요. 아주 그 편한 복장을 하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전화를 했겠죠. 안심하라 하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 내용이 한 3분 조금 안 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웃으면서 괌의 그 주지사에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축하한다. 지금 세계에서 당신 전부 그 알아보고 있다. 에디 그 바자 그 캘보 주지사잖아요. 하면서 당신 정말 유명해졌다. 모두 그 당신이 말하는 거 보고 다 당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긴장이 북한 그 노스코리아가 괌에 어떠한 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괌 인근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좋겠다는 시기예요. 뭐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괌에 관광도 늘어날 것이다. 10배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괌의 주지사도 웃어버리더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비공식 채널은 여전히 미국과 이제 그 북한 사이에 그 비공식 채널이 가동이 된다는 얘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급히 들어온 뉴스이기도 하고 미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이제 못 살피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방송이라는 것은 신문 기사 쓰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 측에서는 조셉 윤 북한 그 특사죠가 이제 이 백 채널의 비공식 채널의 미국 측 담당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박성일이라고 했는데 이 박성일이라는 사람이 미국 측 대사인 것이 아니라 UN 주재 북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미국 측에서 조셉 윤, 박성일 하는데 제가 두 사람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이제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백 채널을 미국에서는 뉴욕 채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은 있지만 그 긴장 속에서도 물론 이 백 채널이 지금 미국에 억류돼 있는 2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을 다시 귀국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아주 그 예민하게 봐야지 되는 게 이제 미국에 돌아온 그 오토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숨지고 나서도 이 백 채널을 계속 가동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 채널을 훨씬 좀 융통성 있게 그 이용하고 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에 7개월 동안 이 백 채널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백 채널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UN 그 대표부가 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생활도 하고 살림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시절에는 그 북한을 그 미국이 그 주도를 해서 제재를 했고 북한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 하고 백 채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 미국도 어떻게 해보려면 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다시 가동하기 싫어서 이것이 끊어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백 채널을 가동을 시켜서 평양에서도 만나고 유럽에서도 뉴욕에서도 만나서 결국은 그 미국 대학생 한 사람은 북한에서부터 이제 뭐 끝내 숨지고 말았지만 구해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대학생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엿새 만에 숨지고 나서도 계속 가동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고, 이게 이제 꼭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시 그 미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뭐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대화할 때나 국가 간의 대화나 채널이 완전히 끊겼을 때랑 채널을 계속 가동하고 있을 때랑은 이제 그 두 사람이나 국가 사이에 태도도 다른 것이고, 또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그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채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북한 문제에 관한 이슈 한 주일 동안 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말에 수류탄을 던졌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제목이기도 한데, 보통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던져지는 말의 수류탄,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고 미국 사람들도 관련자들은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에서 오는 것과 거의 동등하거나 어떤 때는 더한 그런 그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라는 것은 지금 그 대통령이 핵 무기도 사용할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전쟁 억제용이고, 그 전쟁 억제용이라는 것은 정의가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가져다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미국이야말로 이제 이 같은 무기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써본 나라잖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그 이후에는 미국도 써본 적이 없고 해서 미국의 그 핵무기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이제까지 모든 그 대통령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지금 말로 해버리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는 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핵탄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다시 안전하게 그 열기 뭐 한 7,000도 된다고 하잖아요. 압력도 대단할 것이고요. 그것을 견디고 이 핵탄두가 살아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번에 이제 죽어버렸다는 게 아사히 신문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그 북한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 문제다. 이 두 가지 아주 그 중요한 것을 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의 지금 핵 대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그 사망했을 때나 김정일이 또 역시 그 아들이 사망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분량과 깊이로 이번 주 내내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전쟁을 지금 계속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요즘 그 새로 보이는 북한 문제 전문가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새로 보이는 북한 문제 전문가에게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너무 없잖아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얼굴, 생긴 모습이 한국 사람이고 또 라스트 네임이 박이고 해서 뭐 어떤 그 동부에 있는 중요한 그 세계적인 대학교의 교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몇 년 동안 또 요즘처럼 극박한 시기를 거치면 그 사람들도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지금 뉴스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저쪽 캐나다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이번 그 캐나다에서 뭐 31개월 동안이나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캐나다에 도착을 하셨잖아요. 윤 목사께서 내일 그 큰빛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자들의 그 질문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한 지금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것을 조금 그 줄여 보이겠습니다. 네, 캐나다에 도착해서
그 사모와 함께 임 목사가 만나는 그런 장면에 지금 사진이 왔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코리안 아메리칸 2명 그 미국 그 토니 김과 또 다른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여전히 있고요. 모자를 쓰고 오셨군요. 임 목사가 캐나다가 이제 이렇게 단풍잎 있잖아요. 그게 그려져 있는 전용기로 통해서 내리시는데 흰빛 그런 작업복이 아니라 이 트레이닝 옷 같은 것을 입으시고 적십자 사이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오셔서 그 임 목사의 앞모습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것인지 울음 섞인 그 사람이 너무 기쁠 때의 그 조이풀한 눈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 목사의 사모 뒷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셔츠 입으셨네요. 아주 단정하게 머리 빗고 31개월 만에 그 남편을 만나는 모습이니까요.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어거스트 12일 지금 그 10시 7분 17초 A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뉴스 계속하자면 가장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핵으로 위협을 하면은 금방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평양이 트럼프 대통령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은 장기 집권이 그 목표지 전쟁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굉장히 그 잔혹하고 변덕스럽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 서방 세계에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이성적이고 융통성이 있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갔다 하고 보도를 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라서 많은 것이 그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북한이에요. 그런 그 미국의 그 CIA 국장의 주장대로 원하는 월스트리트저널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아직도 그 중국을 그 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뉴욕타임스는 초지일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일 내내 미국 대통령과 행정강요 사이에 불일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과 국무장관이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결국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린지 그레함 같은 이제 뭐 상원의 이제 무기위원회에서 또 일하고 있는 그런 그 중진 의원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을 그 공격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을 어떠한 그 예비적 차원에서의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남북 통일을 원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그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갖기 전에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이번 주에 이제 그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국방부가 결론을 내렸다는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이런 내용을 오히려 이게 지금 된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다 됐던 건데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알고도 전략적 인내를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그 비난하는 그 북한 문제 전문가도 있고요. 또 복음주의 또 다른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1 침례교회 포스트 바프티스트 철치의 로버트 테프레스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서 13장을 인용을 해서 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존 맥케인 의원처럼 본인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도 가고 뭐 포로로 몇 년을 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쪽 팔을 잘 못 쓰잖아요. 옷 입을 때도 단추도 못 채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지도자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공화당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지만 전 유엔 대사도 지냈고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낸 수잔 라이스처럼 전쟁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해야지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 그 핵사태에 대해서 책을 썼던 그 마이클 납스 씨도 마찬가지로 1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일어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위가 마치 그런 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가 개입되면 정말 불확실성이 오기 때문에 쿠바 사태 때 크레이지맨은 카스트로였고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쿠바 혁명의 슬로건을 계속 갖고 갔었던 사람이잖아요. 조국이냐 죽음이냐. 이 사이에서 그나마 능란한 그 니키타 프루시초프와 이 케네디 젊지만 경험도 없지만 이 두 사람을 빅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컨트롤을 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구소련에 비교하면은 미국이 너무나 많은 핵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구소련이 그 쿠바에 다 여러 가지 그 준비를 작은 숫자나마 해놨다고 하니까 또 끝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만일의 사태 때 미국 사람들이 숨질 수 있다면 하면서 이 케네디가 약간 스타일도 구기는 듯 명분을 이렇게 챙기면서 결국은 이런 대치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니키타 프루시초프와 그 존 F 케네디를 빅맨이라고 보는 거죠. 게임의 이론에서 방향을 아무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정면 충돌해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불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북한의 언론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는 뭐 날마다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북한의 선전도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꺼이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의 가능성보다는 전쟁 가능성이 아닌 부분이 훨씬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제가 슈피게를 통해서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멀리 그 독일에 있는 슈피겔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의 전쟁이 핵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국이 중요하죠. 잠시 뒤에 독일의 슈피겔의 두 가지 다른 내용의 그러나 같은 이슈의 기사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겠는데 8월 달이면은 한국에서는 늘 뭐 8만 명의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그 합동 그 군사 훈련을 하죠. 북한이 만일에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그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 말의 전쟁이 핵전쟁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이때가 되면은 또 늘 심각한 대응이 북한 쪽에서 오잖아요. 그 전에 이미 북한 측에서도 뭐 괌 주변에 그 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 이러한 그 대응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뭐 불과 분노 뭐 북한이 뭐 아주 세게 당할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에서 보지 못한 이런 얘기를 그 하는 것이요. 그래서 독일의 슈피겔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미국의 대통령 그 트럼프는 문서에는 없지만 어떤 그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믿고 있고 지켜왔던 그 덕트린 같은 것을 무시하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10대처럼 허풍 떨지 않는 미국 대통령들의 문서 없는 덕트린, 문서 없는 그런 그 어떠한 그 전통 같은 전형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핵무기는 미국의 핵무기요. 핵무기는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 억제용이라는 것을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말로
아주 그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김정은이고 누가 트럼프인지, 트럼프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리더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아주 그 어렵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말로 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혀 이제 그 자문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본인의 선택으로 그 했었다는 것이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지만 북한은 북한의 경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군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그 애완동물에게 쓰는 돈이 많잖아요. 뭐 요즘 그 애완동물 보험도 많이 그 특화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는 것, 입히는 것, 뭐 애완동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둬서 산책시키는 것. 미국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쓰는 돈의 반 정도가 북한의 국내 총 생산이랍니다. 그런 정도의 경제 규모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나라와 세계에서 그 정도로 정말 그 게임이 되지 않는 규모의 미국의 대통령이 말로써 계속하면서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라. 그것도 모르는 소리죠. 김정은은 절대로 직접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시대, 그 김정일 시대는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잖아요. 목소리가 사실은 그 김정은 아들보다 굉장히 그 가늘죠. 아들은 30몇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그 굵고 좀 크고 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더 그 국정연설 그 1월 달에 연설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슈피겔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큰 나라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은 나라에 그렇게 대응을 할까? 누가 전쟁에 관심이 있는가? 전쟁은 어쩌면 희망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없을 수 있다. 한국 국민이 관심이 있겠는가? 한국 국민이 이제 이렇게 돼서 북한과 미국이 쳐다르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희생이 되는데, 미군 기지도 아시아에 있는 거 폭발될 수 있고, 미국의 도시도 이제 그 북한이 공격을 하면은, 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는데 누가 도대체 전쟁에 관심이 있겠는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전쟁 아니고 외교적인 해결 순진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에서 볼 때는 뭐 미국과 유럽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을 해야지 된다는 쪽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외교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많이 합리적인 사람이 더 현명하게 대처해서 사람 목숨 희생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비서실장이 새로 왔잖아요. 그 장군 출신의 해병대 존 켈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번 주는 비서실장 이제 존 켈리가 새로 일을 한 그 시기이기도 하고 별로 이제 큰 그 소득을 보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 저 말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그 슈피겔이 다른 데서 조금 그 지적을 조금 아주 그 냉철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맥마스터 지금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존 켈리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그 군 출신이니까요. 이 세 사람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 가까이에 있는 아주 신중하고 상식적인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임스 마티스와 존 켈리가 국방장관과 지금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달 전에 서로 만나서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 해외 출장이 잦을 수 있잖아요. 국방장관과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국가를 비우는 적은 나라를 비우는 적은 없어야지 되고, 그게 왜냐하면 항상 언제나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그 해외로 가면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핵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검은색 2개. 그래서 이제 그 핵 전문가가 들고 다니는 거지만, 그래서 대통령을 항상 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지, 아직까지 그 트위터까지 그 비서실장이 다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국방장관과 비서실장이 만나서 약속을 했다는 것을
그 슈피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 정책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없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에 경험이 없고 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우는 3월 달과 지금 좀 달라졌어요. 입장이. 3월 달만 하더라도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 그때는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와서 그 이후지만 6월 달이었지만 얘기를 했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금방이니까 이제 우리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요즘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금방이라도 아주 지독한 공격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 금방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나와서 막잖아요. 막고 우리 워싱턴은 북한의 정권 교체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세게 나오면 국무장관이 또 착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 편히 주무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보다는 이런 그 주변의 몇 사람들 그리고 국무장관이 조금씩 너무 힘이 없다던가 연약하다던가 일도 할 의욕도 안 보이고 그러는 것 아니야 해서 뭔가 지금 근육을 키워가는 것 같다 하는 게 지금 그 슈피겔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슈피겔이 그 보도를 하면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는 뭐 석탄 수출은 금했지만 중국의 그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오일은 여전히 수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영향이 있을지는 좀 효력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북한이 그 핵 테스트를 하지 못하도록 핵 테스트를 하면은 정말 그 중국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미국에도 좀 그 차분하라던가 아니면 미국이 오만하라던가 이런 것도 더군다나 미국이 그 북한과 함께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전하고 있고요. 슈피겔이 또 하나 전한 뉴스는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입장을 취한 것은 분명히 그 사실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더 큰 책임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지금 딱 그 뭐 신발끈 메고 들어가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은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뭐 이런 게 좀 골치 아플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북한이 무너진다던가 이제 미국과 그 한국이 이렇게 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하면은 뭐 미국의 헤게모니가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외교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중국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는 그 미군은 철수하겠다 이런 것을 중국에 알려야지 된다 하는 말을 했다고 얘기를 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슈피겔은 베이징은 지금 어디까지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한국전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와 서울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시진핑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도 했잖아요. 아니 우리를 빼고 일본과 한국을 빼고 뭔가를 합의하면은 어쩌지 하면서 무기 개발을 그 해야지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그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그 한국의 국방 계획을 전면적으로 그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그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옵션이 전임자들보다 지금 훨씬 그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세계는 북한의 핵 파워를 인정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그 세계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언론에선가 그 예를 들어서 전해드린 것 같은데 역시 독일의 슈피겔도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조셉 스탈린과 모택동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을 때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선제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전임자들은 정말로 냉정했었다. 아주 그 중요한 때 하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71세고 평화 시대를 쭉 살아왔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제 베트남전은 4번이나 뭐 대학생이다 뭐 어디가 아프다 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결국은 참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전임자들의 그런 경험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게 지금 그 슈피겔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정은도 정말 자살골 넣는 식으로 그런 그 미국의 보복을 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항상 그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은 지도자들끼리의 말싸움이라든가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지 부부싸움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싸움이 터져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많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리까지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것이고요. 역시 그 영국에서 발행되는 유럽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도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 다 그 중복되는 부분이고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말 이러다가 어디선가 햄버거를 먹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어요. 미국은 참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어제 오늘 그 시위 다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뭐 미국 뉴스가 거의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었을 겁니다. 북한 문제요. 왜냐면은 뭐 한국이야 뭐 누가 뭐 인준청문회를 뭐 치르기 전에 어떻게 되고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디까지 구속하고 많은 다양한 뉴스가 있었지만 미국도 물론 다양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많이 가려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제가 가장 유용하게 저로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 미국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방송해 드릴 때 많은 그 자료를 이제 미국 자료를 보고 다른 나라 자료들과 또 이제 비교를 해서 사실 확인도 하고 어떠한 그 분석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미주리 대학교 그 언론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코노미스트라든가 BBC, 가디안 같은 영국 언론을 상당히 그 신뢰했고 그리고는 이제 PBS나 NPR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방송들이에요. 또 그 월스트리트저널, 달라스 또 뭐 AP통신, 로이터 통신, 워싱턴 포스트, 시사주간지 타임, 시애틀 타임즈, 캔사스 시티 스타 좀 봐야지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뉴욕 타임스, USA 투데이, 아틀란틱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믿지 않는 요즘 이렇게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 믿지 않는 뉴스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CNN, MBC, 드러지 리포트 이런 식인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뭐 CNN이나 MBC, 드러지 리포트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게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대로 순서대로 불러드릴게요. 믿지 못하는 CNN, 믿지 못하는 제일 약한 언론이 CNN, MBC, 드러지 리포트. 저 드러지 리포트 좋아해요. 굉장히 보수고 트럼프 지지고 한데 정말 게더링도 잘하고 그 제목도 아주 적재적소에 잘 답니다. 그 다음에 MSNBC, ABC, 러쉬 림보 점점 이제 믿지 못하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팍스 또 그 허핑턴 포스트 저는 허핑턴 포스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별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야후 또 그 밖에 뭐 소셜미디어, 브레이트바트, 대통령 좋아하는 버즈피드는 아주 위에 믿지 못할 곳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대통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 그 진보라기보다 진보죠. 그런 측에 있는 것이고 Occupy 그 Democrat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그 매체를 사람들이 제일 믿지 못해합니다. 이게 저는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저는 내일 이제 미국에서
그 무슨 영화죠? 택시 드라이버를 그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가 그 미국에서 본 택시 드라이버와 만일 그 가능하다면 그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를 같이 묶어서 전해드릴까 싶고요. 미국은 내일이 일요일이거든요. 한국은 월요일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가 미국에서 존 조라는 배우인데 40대인데 아주 젊어 보여요. 그리고 얌전해 보이고 본인이 그 연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던 적이 많은데 이렇게 됐다면서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는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이제 영화가 제작비는 많이 들지 않았지만 썬댄스 영화제 같은 데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고 컬럼버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그 아버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그 이제 아버지가 입원을 해서 어디를 가는데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건축가였어요. 강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 주연인 그런 그 영화 굉장히 그 주목이 됐었고요. 방송에서는 전해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오늘 버지니아주의 샤롯데빌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 남북 전쟁이 있었고 남쪽에서 노예를 유지해야 된다. 북쪽에서 그건 아니다 해서 노예 해방이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유색 인종과 백인과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지금 유엔에 대사로가 있는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아주 그 노예제가 강했고 보수적인 주의 주지사였잖아요. 여자이고 젊고 인도계고 그런데 이 그 굉장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숨지고 교회에 뭐 백인 우월주의자가 가서 총을 쏴서 목사도 숨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상징적으로 주정부 청사에 있는 이제 그 남부 그 연합기를 내리자 노예를 이제 지지하는 것처럼 상징이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인데 뭘 그러느냐 했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이 다치는데 내리자 해서 내렸고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샤롯데빌에서는 그 같은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어떤 그 남부군이요 연합군 그 장군을 그 로버트 리라는 장군 동상을 내리자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백인이 우월하다 하는 이런 그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위를 하고 지금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캠퍼스에서도 뭐 나치 슬로건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신해? 유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신해? KKK단까지 지금 다 나오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그 주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무모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그 대통령도 싫어하고 하는데 대대적인 이렇게 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정말 그 근래에 보기 드물었었던 것인데 오늘은 아마 더 커질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가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1시 48분 이제 방송 끝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1시간 뒤쯤 1시간까지는 안 걸리겠네요. 되겠는데 그때쯤이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헤이트 크라임은 안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KKK단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그 많고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의 일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755명을 뭐 쫓아내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고맙다. 돈 전략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우리 페이롤 전략해줘서 참 고맙다고 푸틴을 비난을 하진 않았어요. 푸틴은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에 개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하는 등으로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어디서도 아마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상하다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1,000몇백 명 되는데 440명 정도, 450명 정도 남기고 그보다 훨씬 많은 755명을 다 쫓아낸다고 해서 그렇게 많았나요?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미국 대사관에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러시안들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안들을 레이오프하는 겁니다. 감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부에서는 정말 싫죠. 이게
사실은 참 말하기가 애매한 게 국무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세금을 아껴야지 되는데 그렇게 뭐 해고시켜줘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미국의 대사관 소속으로 그 해외의 대사관에서 파견돼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 대통령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어떻게 취급하는 거지? 우리는 미국 국가 밖에 나와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학교 다니고 적응하고 다 그게 타임라인이 있는데 우리의 그 가정사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돈 절약해서 좋겠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MBC 방송과 인터뷰하는데 보니까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그 니콜라스 번스 교수가 전에 나토 대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할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요.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4명, 다른 3명의 그 국무장관, 또 유엔 대사,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서서 기자 그 회견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면은 북한을 그것을 침공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뭐 답변을 안 해요. 답변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아주 회오리 바람이잖아.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야당을 마구 그 학대를 하고 그 우리가 군사력을 군사 옵션을 베네수엘라에 쓸 수 있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이 crazy다라고 표현을 하고 crazy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에게는 안 쓰여집니다. 그 사람 reasonable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악하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그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crazyman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도 어떠한 명령도 안 받았다.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그 군사 옵션이라든가 군사 위기를 높이는 이런 것도 지금 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문제로 지금 야단 많이 맞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스페이스X의 파운더 테슬라의 CEO인 그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이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얘기야? 도대체 지금 그 세상 분위기를 못 읽고 있네 하고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을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화성에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건설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로봇가 지구를 접수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그 북한 문제보다 훨씬 위험한 거다. 언젠가 결국 기계가 인간을 이길 것이다. 누구도 규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자동차, 비행기, 음식, 약 모든 것 대중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규제를 하면서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지 않느냐. 인공지능 규제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사람들이 야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길에서 로봇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할 때까지 인간은 위협을 못 느낄 거야. 이걸 먼저 북한보다 잡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참 사람들이 다 이제 자신들이 포커스를 두는 것에 더 신경을 쓰니까 그렇지만 지금 북한과 미국의 치닫는 이슈는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이슈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면서도 한 가지 꼭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왜 8살짜리 미국 소녀가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그것도 첫 캠핑이었대요. 그 첫 캠핑에서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랐잖아요. 6박 7일 동안. 이 소녀가 내려와서 한 말이 19,341푸트 높이인데 베이비 때 그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나서 오픈 하트 그 서저리를 했고 다음 스텝이 본인이 얘기하는 게 그럼 더 큰 산, 더 먼 산, 뭐 더 높은 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세상에 8살짜리 소녀가 심장이 아파서 그 불편함을 계속 느끼면서 8년을 살아서 그런지 완전히 통달했어요. 저는 앞으로는 다음에는 아주 작은 산, 몇 시간 오르고 그리고 즐기고 집에 들어와서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산을
오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이름도 잊었어요. 누군지. 강혜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마 이제 그 택시 드라이버 보고 한강에 소년이 온다와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규 방송으로는 미국 날짜로 화요일, 한국 날짜로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분석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한국은 이제 일요일 아침 밝으면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겠네요.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는 미국은 지금 이미 낮이고 각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곳 시간에 맞춰서 하루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 맞으세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제라늄 한번 보고 엄마 집에 가려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